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제노레입니다. 이게 특징주로 잘 안 나오는 종목이죠. 잘 안 잡히는 종목인데 오늘도 특징주로 오늘 나왔어요. 특징주로 뽑히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확 실리고요. 그 전까지 뭐 이렇게 거의 버려지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3만 주, 뭐 2만 주, 20일 평균 거래량이 17,000주죠. 17,000주. 주가 4,000원에 17,000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만 주 잡아봐야 거래대금이 1억이 안 되죠? 4,000원짜리 2만 주면 거래대금이 1억도 안 되잖아요. 거래대금이 1억도 안 되던 종목이 이제 특징주 받고 거래가 확 늘었다 깨지죠. 컨슈머 타임즈, 또 컨슈머 타임즈 전인정 기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전인정 기자가 쓰는 이 컨슈머 타임즈의 특징이 있죠. 당일날 이게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정 기자가 특징주로 올라올 때 번개가 치고 들어왔다가 그냥 자빠져 버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특징주로 올라온 게 지금 이거 보시면 자, 지금 특징주로 올라온 거는 지금 1시 52분에 나왔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까요? 25분. 이게 1시 52분에 나왔을 때는 이미 조금 늦었네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여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전은정 기자가 쓰는 이 글 같은 경우 처음엔 그래서 이분 쓰는 것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의심을 가졌었죠. 흔히 보는 거. 자, 이게 내가 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이제 지가 사고 그리고 특징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 아니냐? 특징주 기사 가지고 특징주는 나오면은 전부 저런 흐름들 보이거든요. 이런 거 하거나 혹은 또 이런 거 돈은 받아먹고 요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다가 의심을 제가 지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언론사가 그야말로 컨슈머 타임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주식의 특징주 말고 그야말로 완전 듣보잡 언론사죠. 그러니까 듣보잡 언론사다 보니까 이게 이 기자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컨슈머 타임즈 쪽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전은정 기자를 클릭해가지고 기사를 봤더니 이건 이건 일중독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 정도는 이거는 뭐 그냥 불쌍할 지경입니다. 이 정도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정도 분량의 기사를 적어내려고 그러면 하루에 일을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에? 이 사람은 밥도 안 먹고 기사만 쓰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연히 일친 것 뿐이고요. 그냥 이제 전은정 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서 빨리 그거 보고 그냥 열심히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쓰는 자료들 긁어가지고 쓰는 이제 요런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겹치게 났을 뿐이다라고 보고요. 자, 이제 제노레이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나 그러고 보면 이게 이 전은정 기자가 보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에 대한 감각 자체는 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빨리 찾아내는 감각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노레이는 치과용 의료기 기업입니다. 치과용 의료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의료기기도 예전하고 틀려가지고요. 지금도 의료기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제 주로 이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피부 미용 의료기죠.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도 좋고 그래서 뭐라도 이게 뭐 번쩍번쩍하는 이런 게 있지 않은 이런 옛날 치과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거의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치과용 의료기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 자기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바텍. 자, 바텍이 이러고 헤매고 있는 이 바텍이 얘가요 앞쪽에서는 글로벌 4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3위였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 글로벌 탑 5 안에는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고 있죠. 보이십니까? 저 아래쪽에 5.09배, 7.24배, 6.12배, 5.24배. 이거 버림받은 섹터예요, 이거. 그리고 증권사에서 계속 열심히 리포트 최근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덴티움 코스피에 여기 5.69, 7.88. 이거 치과용 장비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대표는 바로 이 덴티움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대표 같은 경우는 바텍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추천이 얼마가 나왔냐라고 하면요, 바텍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덴티움 같은 경우도 근래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막 뭐 이런 것도 해달라 그러고 끼어들기도 하고 행동주의 펀드죠.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기도 하고, 다소저 소각 기대감이니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니 뭐 이러면서 증권사들 이게 미래세 여기 이런 거 이 정도면 바닥이 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러고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온라인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들 이거 추천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 모멘텀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모멘텀만 보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의 저평가가 아니라 온라인 파트너가 들어오니까 그거 모멘텀을 가지고 열심히 추천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추천만 붙여놓고 때려버리거든요. 공매도 때리고 있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꼬라지들을 보고 있어요. 이거 가장 대표라 그러는 덴티움과 바텍이 이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라는 이런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 뭐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 그 얘가 지금 저런 애들까지 세계 인류 탑인 애들도 이러고 있는데 얘가 그래서 얼마나 올 시가 얼마나 될 거냐고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 지금 실적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 예전의 이익으로 되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자 앞에 얘기된 것처럼 보시죠. 아까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이 섹터 위를 넘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되는 국면에서 조금 빠르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얘가 지금 6배고요. 5배, 6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덴툼이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7배입니다. 그러면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가, 자 제노레이가 저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좋게 긁어놨긴 했는데요. 그러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전 이 실적 정도까지 회복했다라고 볼까요? 그럼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7배 이렇게 더하면 시가총액으로는 지금 800억 수준 나오는 겁니다. 이거 800억 수준.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회복을 이익이 지금 이익 적자하고 이거 나오는 이 기업이 100억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6배니까 700억 많이 쳐주면 800억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이거 현주가에서 10% 20%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는 걸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특징주 상사가 돼버린 거죠, 이거. 전형적인 특징주 상사가 돼버린 거예요. 전현진 기자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의도적이라고 의심을 했다가 그때는 이 기자가 글을 너무 많이 써낸다는 걸 보고 그 뒤에 제가 의심은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셈이 돼버린 거죠, 이거. 요 케이스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춤추는 이런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건 보라 이거야. 로켓헬스 같은 기업이 갑자기 26% 하락을 해버리고 아무 이유 없어. 케어젠 17% 했는데 아무 이유 없어. 이유가 없어. 그렇죠? 클로버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하면 20% 따랐는데 로켓헬스케어는 클로버보다 더 내렸거든요. 얘는 왜 25%가 내렸어? 이런 식으로 뭐 생쇼를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뉴스만 보고 따라 들어가는 흐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뭐 당장 이제 가장 중요한 중동 전쟁 관련해서도 저 미친입, 네, 저 트럼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뭐 맨날 말 바꾸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7일까지 했다가 또 하루 또 연장시켰다가 오늘도 뭐 지금 뭐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 그랬다가 바로 또 뒤어가지고서는 또 뭐 지금 합의에 곧 도달할 것 같다고 그랬다가 지금 오늘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옥을 뭐 보게 될 것이라 그랬다가 바로 또 합의할 것 같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수도 뭐 5% 올랐다가 5%는 이러고 춤추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단타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타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이게 잘못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뒤통수 맞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건 뭐 됩니까? 이런 거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자, 늦어도 이런 데서는 꺾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면 이 정도 내려왔을 때 그래가지고 하한가 근처 가가지고 으악 그러고 팔아. 팔고 났더니 지 꼬리 달고 들어오죠. 기술적 저점 대놓고 공매도 장난질 쳤다는 얘기죠, 이거. 이런 거.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대놓고 공매도 장난질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될 때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아는 분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분석해 드리기는 어렵죠. 이게 이 제노레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 그야말로 진짜로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쪽의 종목이거나 혹은 특징적으로 꼽혔거나 어쩌다 한 번씩 분석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을 해봐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많으면 한 30개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적으면 한 20개, 많으면 한 30개 종목 분석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상한가 분석에서 들어가는 종목들 빼고 별개로는 이제 묶어져 있는 것까지 이제 테마주를 집중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좀 더 많아서 한 4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40개, 50개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야 시장에 2,650개의 종목이에요. 그 2%도 못 채워요. 제가 상한가 분석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의 2%. 나머지 98%는 어떻게 할 거냐? 98%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 자, 그 중에서 기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치고 로켓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회 나오는 데 가서 이런 데서 붙어서 들어가서 이런 데서 붙어서 들어가면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기술적으로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이런 거 분석 기회가 다 패턴 분석도 다 해드리고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서 딱 치고 돌파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매수죠. 눈 감고 들어가셔도 그냥 먹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찾아보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대신을 해서 오르고 채팅 앱에 들어가시면 오르고 있는 이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추천 때리고 떨어지면 매도 때리고 다시 저점 이런 데서 또 노리고 잡고 들어가고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